네, 2013년 마지막 주간을 새희망 새증시 2013년 증시 대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마지막 코너입니다. IBK투자증권 임진균 리서치센터장님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폐장일인데요.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시간 지켜주시고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 대략 한 9% 정도 주가가 오른 것 같아요. 오늘 끝나봐야겠지만 8.5%, 9% 정도. 내년에는 이거보다 지수가 좀 더 내년 말에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내년 전망 어떻게 하세요? 네, 일단은 올해보다는 좀 더 많은 상승률을 기록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11월에 이제 전망을 할 때 지수 밴드를 이제 1700에서 2200 했었는데요. 네. 직후에 최근에는 저희들이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는 1750에서 2200.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 상단은 다른 증권사보다는 좀 낮긴 하지만. 하단을 좀 올리셨군요. 예, 현재보다는 올해보다는 더 좋은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연간 지수 전망 흐름은 대부분 이제 증권사들에서 상저하고형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루트형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루트형 뭡니까? 예, 1분기에 이제 좀 강세를 보이다가 2분기에는 좀 어떤 조정 우려가 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 4분기에 또 완만하게 상승하는 흐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1분기에 이제 지금 현재 국내외 어떤 수급 상황이 좀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이고요. 중국하고 이제 미국의 어떤 경제 지표가 이제 시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좀 강세장을 연출할 걸로 보이는 상황에서 2분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어떤 경제 지표의 연속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조정을 보일 걸로 보이고 하반기에 또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1분기 강세 기조로 보신 건 다른 증권사하고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1분기. 어제는 이제 우투증권에서는 또 나이키형으로 그릴 거라고 이렇게 나이키형은 이렇게 좀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들이고요. 루트형이라고 하는 것은 1분기 상승 후에 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형태로 보셨습니다. 다만 이제 2분기 좀부터 매수하고 3, 4분기 좋아질 걸로 보시는 데가 많은데 1분기 강세를 좀 예측을 하셨습니다. 역시 새해에도 글로벌 주요국들의 이 유동성 기조들 또 돈들이 얼마나 더 풀려나갈지 돈들이 어디로 갈지를 주목해야겠죠? 네. 일단 유동성 기조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게 계속 이어질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이번 달이죠. FOMC 회의에서 이미 천명을 했듯이 물가와 고용 연계해서 계속 완화 정책을 쓸 걸로 얘기를 했고요. 또 국제 매입 프로그램도 1월부터 가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계속 미국은 이제 돈을 풀 걸로 보이고, 유럽도 어떻게 됐건 간에 그리스나 좀 어려운 국가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 되면서 유동성은 계속 풀리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일본은 최근에 시장에서 핫 이슈가 되지만 아베 정권이 윤전기를 돌리겠다 얘기한 거 실제로 이제 그것만큼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돈을 푸는 쪽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 중에는 최소한 어떤 글로벌 공조가 이어지면서 유동성을 계속 유동성을 푸는 국면이 이어지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주가가 한 9% 정도 코스피 기준으로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해 코스피가 11% 하락했는데 그 주요 원인이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그리고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였었어요. 올해도 사실 주가 좀 올린 거는 연초에도 그렇고 연말에도 결국은 외국인 유동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 나온 얘기가 뱅가드 그룹이라든지 벤치마크 변경하면서 삼성전자 팔았고 이런 기류들이 있어서 외국인 자금이 또 연초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뱅가드 자금이 이제 벤치마크를 MSCI에서 FTSE로 변경을 하면서 한 8조에서 9조 정도가 한 6개월에 걸쳐서 빠져나갈 거다라는 이제 우려들이 지금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제 주식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이제 겪어보면은 미리 예정돼 있는 악재의 강도가 사실은 그만큼 크지 않게 나타나는 결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뱅가드가 사실은 8, 9조가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우려는 되고 있지만 일단 6개월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고 있고 내년도 어떤 전 세계적인 유동성이라든가 한국 관련 어떤 펀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을 만회할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심각한 국면으로 갈 정도까지 자금이 빠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년 상반기에도 외국인 자금은 좀 긍정적인 흐름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아직까지 기관 투자가들이 살 수 있는 여력들이 없습니다. 개인들이 그동안 이제 고생했던 자금들 지수 올라오면 좀
아직까지 빼는 단계니까요. 네. 새로 뭐 프레시머니가 어떤 새로운 상품이나 기대감으로 들어오긴 좀 어렵다고 보면 외국인 움직임이 대단히 중요할 거고요. 외국인하고도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환율 얘기인데요. 각국이 이제 각국 통화를 약세로 가져가면서 소위 이제 환율 전쟁에 불이 붙어서 내년엔 더 할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예, 뭐 환율 전쟁 또 한 가지 도 굉장히 우려되는 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환율이 뭐 앞으로도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어떤 국가 간의 어떤 경쟁력을 결정하는 팩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들은 이제 보는 시각을 분명히 환율 전쟁이 이제 예상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오히려 각국이 그 환율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쓰면 쓸수록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면서 이제 국제 교역량이 늘어나면서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일단 그 미국하고 유럽, 뭐 일본이 이미 이제 돈을 풀면서 자국 통화의 어떤 약세를 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리고 앞으로 뭐 한국이나 중국도 분명히 환율에 영향을 또 미치는 그 정책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환율은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쪽이 되면서 변동성이 점차로 내년 하반기로 넘어가면서부터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근데 과거에 보면은 통상적으로 환율의 변동성이 작아졌을 때 그 교역량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뭐 유럽 중국, 특히 중국 바닥에 확인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환율이 완전히 되면은 그 교역량이 좀 빠르게 늘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원화가 너무 이제 강세 기조로 가서요. 엔이나 뭐 달러나 다 약세인데 올해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수출주에 대한 부담들이나 이런 구체적인 부담들을 뭐 자동차주 좀 있지 않을까요? 예, 뭐 그것도 부담이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이긴 한데 이제 과거에 저희들이 이제 그 원화가 강세로 갔을 때 받았던 충격에 비해서는 뭐 많이 지금 내성이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를 단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해외에 생산하는 부분들이 뭐 상당히 많아진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또 하나는 이제 기업들이 이제 그만큼 일단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면은 이제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격 부분에서 분명히 부담이 되면은 이제 물량 부분에서 이제 만회를 하면 되는데요. 그 미국이나 유럽, 그 중국의 어떤 경제가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 P 부분에서의 그 빠지는 부분을 그 Q에서 좀 만회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지 않겠냐 하는, 물론 이제 환율이 그 저희들이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경쟁력이 좀 위축되는 부분들 때문에 Q를 늘리는 것도 만만치는 않겠지만 전체적인 파이 자체가 커진다면은 물량도 늘리는 게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P는 이제 가격 부분에서의 그 경쟁력 약화를 Q 이제 양적인 부분으로 수량 증가로 커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2013년 그렇다고 보면 지수 밴드를 제시하신 거 보면 지금 이제 2000 기준 잡고 위로 10%, 아래로 1750이니까 위아래로 한 10% 정도의 진폭이란 말이죠. 예. 대응 전략, 투자 아이디어는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뭐 모든 주식 저는 뭐 항상 주장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좋은 부분들은 이제 싼 주식을 지금 현재 이제 주가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사서 제값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이 이제 가장 좋은 전략인데, 그 단기적으로 이제 시황이라든가 어떤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이유는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이익 폭을 어느 정도 가져갈 거냐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얼마나 빨리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뭐 내년도 마찬가지 전략을 저는 구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는 저희들 이제 루트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2분기 정도가 뭐 살 수 있는 가장 또 오히려 좋은 그 시점이 될 수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섹터별로는 일단 이익 모멘텀하고 가격 메리트가 같이 동시에 존재하는 쪽은 일단 뭐 음식료를 비롯한 그 내수 쪽에 어떤 그 포인트를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제 가격 메리트 쪽하고 중국 쪽의 경기 회복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이 이제 화학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 모멘텀 쪽에서는 이제 반도체하고 그 정유주 이런 주식들의 포인트를 맞춰서 내년도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식료 그리고 화학, 반도체, 정유 쪽을 좋게 보셨습니다. 2013년 증시 대전망 오늘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IBK 투자증권 임진균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새해도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고 또 좋은 정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